3, 2, 1. 네. 여러분들 이제 근로기준법이라고 다들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노동법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법률인데요. 근데 이 법이 모든 근로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라는 그런 좀 한계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5명이 되지 않는 사업장, 그리고 친족만 사용하는 사업장, 그리고 오늘 소개할 내용인데요. 이 가사 사용인을 사용하는 경우, 이럴 때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가 않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는 대상 중에서 가사 사용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사실 가사 사용인이라는 단어 자체는 조금 낯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좀 오래된 얘기지만 예전에는 식모라는 그런 단어로도 불렀고 최근에는 이제 가사 도우미라고 많이 부르는 분들인데요. 영화 기생충에서 이제 이정은 배우님이 이제 연기하신 역할을 가사 도우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가사 도우미 분들이 예전에는 이제 집에서 같이 살면서 일을 하셨다 보니까 사실 근로시간이라는 것을 따로 산정하기도 어렵고 근로기준법을 적용하기 애매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문제는 이제 시대가 변했고 이런 이제 고용 형태나 이런 것들이 많이 변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기준법이 전혀 바뀌지 않다 보니까 법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근로기준법이 생긴 지 지금 한 60몇 년이 지났는데 이 가사 사용인에 대한 규정이 전혀 변함이 없었던 거죠. 근데 최근에 보면은 이제 방문형 그런 가사 도우미도 굉장히 많이 늘었고요. 그래서 플랫폼이나 이런 데 고용이 되셔가지고 일하는 분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분들이 이제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많이 못 받다 보니까 내가 근로자로서 보호받아야 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보장받지 못하는 이런 것들이 가장 좀 문제가 됐었고 좀 사회적으로 이슈도 많이 좀 됐었습니다. 근로기준법이 적용이 되지 않는 가사 근로자 분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결국에는 가사 근로자법이 따로 만들어졌고요. 이게 2022년 6월 16일부터 시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 가사 근로자법의 내용이 뭔지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주요 내용이 뭐가 있을까요? 주요 내용은 이제 가사 서비스 제공 기관이라는 이제 그런 개념을 만들었고요. 그래서 이 제공 기관을 통해서 이제 가사 도우미가 고용이 돼서 일을 하시게 됐을 때는 일정한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게끔 이제 법에서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내용을 보면은 최저임금이나 휴일, 연차 휴가, 퇴직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장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일정한 수입이 좀 보장될 수 있도록 최소 근로시간을 명시하도록 하는 이런 법 내용도 좀 추가가 되었습니다. 가사 서비스 제공 기관으로 인증을 받은 플랫폼이나 소개 업체의 소개를 받고 일을 하시는 분들은 이 가사 근로자법이 적용이 되고요. 하지만 이 가사 서비스 제공 기관으로 인증을 받지 않은 업체의 소개로 일을 하시는 분들은 결국에는 예전과 똑같이 가사 근로자법이나 근로기준법에 적용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이 세금이나 지원금 등의 혜택을 줘서 업체들이 가사 서비스 제공 기관으로 인증을 받도록 유도를 하고 이를 통해서 가사 근로자들이 이제 노동권의 보호를 받도록 하겠다고 계획을 내놨습니다. 그래서 앞서 이제 그 영화 기생충 얘기해 주셨는데 가사 도우미분이 바뀌잖아요. 박소담 씨가 자기 어머니를 소개를 하는데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가사 서비스 제공 기관이 아니라 사적인 소개 이런 식으로 이제 고용이 되는 경우는 이 가사 근로자법은 적용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 차이를 좀 아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 가사 서비스라는 개념은 저희가 가사 도우미라고 이제 표현을 했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양육이나 보육 이런 부분들도 다 포함이 되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돌봄 노동을 하시는 분들이나 이런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되기 때문에 일하시는 현장에서 각종 논란이나 좀 애매한 부분들이 많이 있었을 텐데 이런 것들이 법제화되면서 체계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이제 한 가지 단점이라고 한다면은 가사 근로자법에 적용을 받게 되면 사회보험, 그러니까 이른바 4대 보험이라고 하죠. 이걸 의무적으로 가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사용하는 사용주도 물론이고 이 근로자 입장에서도 좀 비용 부담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안에서는 이제 이 사회보험료 지원하는 방법을 좀 명시를 하고 있고 두루누리 사업과 같은 이제 보험료 지원 제도도 활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큰 부담으로 작용이 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가사 근로자가 이제 가사 서비스 제공 기관과 이제 근로계약을 체결을 할 때도 이제 최소 근로시간을 명시하도록 그래서 일주에 15시간 이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제 수입이 좀 불안정하다는 단점들이 좀 있는데 그래서 일주일에 몇 시간 이상은 근무할 수 있도록 이런 것들을 근로계약에 명시를 해서 내가 어느 정도 수입은 좀 보장할 수 있도록 이런 부분도 좀 법의 내용으로 좀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법이라는 것은 늘 사회 변화에 따라서 좀 같이 변화해 가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법이 새롭게 만들어지고
적용된 후에는 뭐 어느 정도 기간은 좀 혼란이 있을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좀 우리 사회에 유의미한 좀 좋은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이 가사 근로자법과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면 저희가 답변을 달아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